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 제출 관련해서 좀 의사진행 발령 진행할 건데요. 제 본의원이 이제 후보자에게 요구한 자가 131건이었는데 어쨌든 58건은 답이 왔고요. 73건은 미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답이 온 58건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고 자료를 좀 제출해 줍시다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5월 2일에 저희가 이제면 배우자께서 구로동에 모친으로 증여받은 상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월 임대료 현황을 좀 요청을 드렸더니 자료가 왔습니다. 자료가 어떻게 왔냐면 1차 왔던 게 토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600만 원의 임대료 수입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이제 저한테도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고 또 이제 우리 존경하는 신정훈 의원님한테 낸 자료에도 똑같은 금액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PPT 자료 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이제 또 다른 답변이 온 게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구로동 상가건 계약 연도부터 현재까지 임대료 입금 내역을 요청했더니 구로동 상가는 증여 당시부터 월세 90만 원 있는데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월세액의 20%를 감면해 줬다고 나와요. 자료가 틀리죠. 보시면 산수할 줄 아시잖아요. 장관님 되시니까 계산이 틀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걸 확인하려고 여쭤봤더니 이 월세는 장모님 계좌로 입금되는 거라서 본인이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 이걸 지금 틀린 자료가 왔기 때문에 모친 계좌 입금 내역을 좀 달라고 했더니 이건 또 안 줘요. 이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확인되죠. 뭐가 맞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일관성이 없으니까. 두 번째로 후보자께서 자산운용사인 H&Q 코리아에서 수년간 자문을 해왔어요. 어쨌든 투자 자문사 있었으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금융이나 펀드 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자산운용사에 자문하면서 본인의 사익을 추구했는지 한마디로 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요거에 대해서 정보 제공을 미동하고 계십니다. 다른 후보자 같은 경우들은 최소한 본인이라도 정보 동의를 제공해서 자료를 제공해 줬는데 제공을 않고 있어요. 만약에 자산운용사에서 근무를 안 하셨다면 이 자료를 제가 요청 안 할 수 있는데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의 기관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요청을 드린 거니까 이것도 자료를 좀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철규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다음 이동주 의원님,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오늘 우리 이창영 후보자 말고 인사청문회가 또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들었습니다. 누가 하고 계시죠? 아마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고 들었습니다. 네, 법무장관. 그래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쪽에 문제가 더 커 보이니까 난 상대적으로 좀 적으니까 오늘 하루만 잘 버티면 문제 없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청문회에 임하고 계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원래 이거 질의를 하려고 했던 내용이 아닌데요. 우리 정태호 의원님이나 우리 다른 의원님 질의를 하실 때 다 누락된 거 실수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연말정산 몇 년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연말정산 지금까지 몇 년 하셨어요? 사무관 임용될 때부터 연말정산 시작하셨죠? 그게 어떻게 실수가 나옵니까? 안 그래요? 증여세요. 다 알아요. 자녀에게 5천만 원 이상 증여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거 다 신고해요. 왜 후보자만 모릅니까? 그냥 실수하고 잘못해서 수정했고 이런 문제 없다 이런 태도로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후보자님. 답변해 보세요. 연말정산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제 항목 선정을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말씀하시고 예. 실수라고도 대충 넘기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연말정산 몇 년 하셨는데 지금까지. 증여세 문제는 제 배우자가 그리고 강의료 문제 마찬가지예요. 우리 국회의원들도요 가서 강의하면 돈 받아오거든요. 그러면 그 이상 된 금액 다 신고해요. 그리고 반납 처리하고 미리 사전에 신고하고 갔는데 더 많이 줘서
그게 잘못됐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정 신고했어야죠. 그렇게 얼범을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린 거예요. 이런 자세로 계속 답변하시면 질을 못 합니까? 제가 다른 질의를 할게요. 그 산업부 장관 경제장관관 역임하셨다고 그 제출 자료에 내셨죠? 예, 그 자문관 얘기한 거 맞습니까? 경제자문관 맡으셨던 거 맞냐고요? 맞습니다. 네. 그 당시에 산업부 장관 경제자문관 맡을 당시 임명 당시에 산업부에 그런 직제가 있었습니까?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자문관 자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맡았다면서요? 예,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 산업부 장관이 자, 그러면 자문에 응해달라고 해서 경제자문관 임명 당시 임명장 유치처가 받은 적 있습니까?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문 받은 거 있어요? 예, 그러면 공문 제출해 주십시오 이거. 임명장 유치적이 없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공문으로 유축됐다는 증명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산업부 내부 그 결제 문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이번에. 예. 그거 보내주시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후보자는 경제자문관 하시면서 그 신산업민간협의회 위원, SK하이닉스 사회이사, HNQ 코리아 사무투자모도 자문위로 활동했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예. 칼스 교수 계속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실제 경제자문관으로 활동하신 시기하고 실제 사회이사 시기하고 겹친 부분도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경제자문관으로 산업부 장관을 자문하셨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에서 활동하셨던 사적 기업과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자문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제가 자문한 거는 저는 비상근의 무보수로 그러니까 했고요. 제가 왜 모르냐고 여쭤보는 게요. 저한테 자문관으로서 자문한 내용이 뭐냐고 말씀을 자료 요청했더니 답변이 없어요. 비공식적으로 비상식적으로 자문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문한 내용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자문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근데 왜 그건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제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문관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의가 있거나 그렇지 않고요. 당시 장관이 저한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예를 들면 뭐 다보스 포럼에서 이걸 발표하게 됐는데 어떤 내용을 하면 좋겠냐. 이런 거에 대해서 자문이 오면 제가 제 의견을 말하는 그런 정도의 자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 비상근이 자문이라 물어보겠습니다. 하면 다 모든 자문은 문서 없이 전화로 다 했습니까? 전화를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만난 적도 있습니다. 이게 만나는 어디서 만납니까? 공식 회의장에서 만나요? 밖에 밥 먹으면서 만나요? 그냥 그 자문하는 잠깐 만나자,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자, 말로 하긴 곤란하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일에게 들어갈 만한 임명장 하나 없는 경제자문관의 역할입니까? 가까운 장관과 사담하면서 이런 이게 문서 하나 없이 보고서 하나 없이 자문을 했다고 이거 주장하시면서 경력이 냈는 게 결국은 이런 걸 통해서 아까 우리 양 의원님 말씀하셨던데 스펙업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정부에 관련된 일이라 제가 누락하기가 그래서 이번에 청문 자료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수를 하시면 실제 본인이 쓰는 리포트 같은 거 관리 다 해놓으시죠. 10년, 20년 거 다 관리해 놓으시잖아요. 그걸 또 활용해서 새롭게 업데이트해서 새로운 자료를 보고서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근데 이게 경제자문관에 대해서는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매우 비상식적이에요. 내가 이런 경우 예를 들면 교수님이시니까 학교에 그 지원자가 있는데 이렇게 써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다양한 프로젝트에 비정기적으로 참여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프로젝트 이름과 날짜, 내용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예, 입시에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게 자문관의 생각합니다. 자리가 결국은 여러 가지 사회에서 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린 거고요. 아까 그런 말씀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실제 카이스트를 갈 때 다른 대학에 갔어요. 일반 사립대학에 갔으면 충분히 인정받는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전임 교원 1호봉으로 가서 연봉 한 3천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하셨어요?
5년간 전범 기업인 TCK 사회이사로 1억 1,500만 원, 6년간 SK 하이닉스에서 4억 8,400만 원, 그리고 3년간 LG 에서 3억 600만 원, 애칭 코리아 자문위원 상장하셔서 괜히 200만 원을 14년 동안 9억 2천만 원. 이게 지금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게 뭐냐면 결국은 공무원이 역량 제고를 위해서 생활하고 있던 부대 연수를 결국은 교수로 가게 하는 과정으로 하게 했고, 교수로 가서는 이런 기업들의 상회사 그리고 실체도 불명한 경제자문관 이런 직을 이용해서 삶을 지어서 삶을 하고 싶다 이런 지적을 드린 겁니다. 제가 교수로 있으면서 연구, 교육, 사회기여 세 가지 교수의 본업 중에서요. 제가 연구나 강의에서는 전혀 소홀함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기여 일환으로서 제가 기업들이 자문을 요청한 경우에 학교와 관계를 고려해서 자문을 제가 규정에 따라 응했고요. 제가 그런 자리를 위해서 교수 자리를 지키거나 그런 자리를 위해서 정부에서 나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질의를 우리 본원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장관직 종류 사회사 자문위원 복귀 및 법무부에 이직 계획이 있으시냐? 이거 여쭤봤어요. 답변 뭐라고 하셨습니까? 답변 뭐라고 그러셨죠 저한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래 계획에 대해 현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예, 그건 뭐냐면 한덕수 총리 내정처럼 공지 받다가 모판 받다가 사회사 갔다가 다시 공지 와서 스펙 없이 해도 또 다시 법안을 구성하고 이렇게 할 거냐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했다니까요. 예, 제 생각엔 정부의 규정이 다 있습니다. 또 공직을 하게 되면 3년 취업 제한이 있는 걸로 제가 들었고 이번에요. 그 인사님 직접 확인해 보셨죠? 예, 들었습니다. 예. 공직 제한이 대부분 어떻게 걸려요? 대부분 못 봤습니까? 아, 공무원들? 제 경우는 제 생각에는 학교로 돌아갈 생각이고요. 뒤에 쭉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제가 뭘 어떻게 되겠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직을 퇴임하신 이후에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로펌이나 기업의 사회에서 안 맞을 거죠. 그렇게 해야 그렇게 약속하셔야만이 산업부 장관으로서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이런 기업의 이익에 공모하지 않게끔 정말 대한민국 정부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실 거라고 확실히 어떻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제가 장관을 마치게 되면 정부 공직자의 취업 제한 규정을 제가 준수하고요. 그 뒤부터도 사회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공무원 다 되셨네요. 한번 더 하셨습니까? 공직자 취업 규정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 때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경제자문관 관련된 자료 받았고요. 제가 좀 추가로 다음에 질의할 때 더 추가로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배우자 임대료 관련해서 감인했던 자료들이 확인이 안 되니까 그 자료 안 주시겠습니까? 어떤 자료 말씀이신가요? 아까 세입자한테 예, 20%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20% 감면해줬다고 얘기했는데 그 자료를 예. 확인해 주셨다니까요. 내용이 틀리니까 저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예. 확인해야 그 되잖아요. 얘기는 아내가 이제 자기 모친으로부터 들었는데요. 지금 장모님이 무릎이 아프고 지금 아니, 고령이라서 통장 내용을 보다니까 인터넷을 전혀 못 통장 내용 하십니다. 보자는 말씀입니다. 20% 감면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내용이 우리 저는 제출한 그렇게 내용이 들었습니다. 틀리니까. 모순이 있으니까요. 90만 원인데요. 그 20만 원을 깎아서 70만 원으로 그 지난 자료 저한테 1, 2, 3, 90만 원 4 받았다고 자료가 왔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에요. 예. 첫째 자료는 언론 자료 빼놓고는 제가 몰라서 하는 입니다. 저한테 온 자료는 90만 원 다 받았다고 하셨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거짓말을 아니면 안 되는 내용이라서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예. 네, 주시죠. 예, 제가 저희 장모님한테 한번 네.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자료 요청하려고 하니까 이건 질의 예, 해주시고 오늘 끝나기 전에 네. 저녁 식사 전에 좀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버드 박사님 다녀오셨잖아요. 그죠? 예. 98년 8월부터 99년 7월까지 혼자 갔습니까? 가족과 함께 갔습니까? 가족과 함께 가셨어요? 혼자 가셨어요? 98년, 99년, 1년은 가족과 같이 갔습니다. 가족과 함께 갔죠. 공무원 월급이 아까 다 말씀하시니까 넘어가고요. 당시 비자 받으셨죠? 비자요? 후보자님 비자 받으셨잖아요. 비자 받았습니다. 따님도 자녀 동반 학생 비자 받으셨겠네요.
딸 둘이 같이 갔습니다. 네, 받으셨죠? 예. 그래서 미국에서 학교 다니셨죠? 예, 그 연령에 맞게 초등학교 다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학비 냈나요, 안 냈나요? 그건 잘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예 학비가 학교 데리고 가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예. 학비를 내는지 안 내는지 어떻게 확인도 안 하고 데리고 가요? 그게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파블릭 스쿨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학비가 저렴했거나 아니면 무상이죠, 무상. 자, 보시죠, 이거 PPT 띄워주시나요? 이게 어학원 커뮤니티에 나와 있는 겁니다. 미국 공무원, 미국 유학휴직 하고 아이들까지 급여 50% 지원해주고 그 다음 페이지요. 자녀 무상교육. 이거 활용하신 거잖아요, 지금. 어학원 커뮤니티입니다, 이게. 이때는 제가 결국은 휴직을 뭐냐면, 했고요. 네. 예, 자녀 사실- 교육 목적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애들이 그 어리기 결국 때문에. 뭐냐면 1년간 미국 초등학교 아이 교육 시킨 것도 그건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은 걸 마찬가지라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요. 그 하나만 여쭤볼게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그 위원장님 아까 예. 그 제가 자료 요청한 시간이 한 1분 예, 있으니까 예. 추가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박사 과정을 마치시면서 박사 과정 진행하시면서 대학으로 가겠다는 생각하신 걸 언제 가지셨습니까? 제가 99년 12월 무렵에 그 99년 박사학위 하고 온 뒤에 제가 산업정책과장 하면서 기회가 되면 좀 다른 커리어도 좀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카이스트에 언제 지원 제출하셨어요? 카이스트 지원은 그 한 10월 99년 10월 11월 그 무렵 정확한 기억이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카이스트 교수 지원을 99년 10월 25일 하셨어요. 실제 임용이야 그 뒤에 됐지만 결국은 국가 공직에 있으면서 국가 지원을 받아가면서 결국 박사과정도 50%의 급여 지원을 받아가면서 아이들 교육도 시가면서 계속 공직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은 다 이용하고 그리고 공직을 떠나서 자기 이익 취해서 교수로 가신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공직자로 제대로 된 자세를 하십니까? 저는 그런 말씀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예. 내용이 그렇잖아요. 예.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는 제가 휴직을 한 상태고요. 자녀비나 체재비나 뭐 항공 이런 전부 다 제 돈으로 다 부담을 했고요. 예. 그 공직에서 급여를 받았잖아요. 50% 같은 공직 받았던 간에 예. 그 당시까지 휴직이긴 하지만 공직자 신분이잖아요. 예, 공직 신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갖고 오자마자 그해 9월부터 10월부터 지원 제출하면서 지원 제출 10월이면 그 전부터 준비하셨던 거 아닙니까? 지원 제출할 전부터. 학교 가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자기 돈으로 처음부터 유학을 하셨어야죠. 석사든 박사든 간에. 그렇게 해서 보수를 하시든 어디 하시든 관계 없는 건데 국가라도 지원받고 다 받고 다 끝나자마자 바로 학교로 옮기신 거 아닙니까? 박사를 받자마자 우리 유학까지 아이들 하여튼 아이들 교육도 무상으로 받았고 결국은 뿌리학교에서는 공직자로서 받을 수 혜택은 다 받고 결국은 세금 치하시면 드리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산자부 장관을 수행하시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이 공직자리가 다시 또 다른 사회부 기관 자리로 진동가리로 자기가 아닐 거라는 의견을 좀 전달하는 겁니다. 분달님께. 답변 보세요. 공직에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가에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 이후에 이걸 갖고 뭘 징검다리를 생각하나 그런 생각을 지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갑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예,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행안부의 이상민 후보자, 법무부 한동훈 후보자, 보건복지부 정호영 후보자, 윤석열 정부의 그 장관 내장 하도 문제가 많아서 우리 이창양 후보자는 큰 무리 없이 그래도 좀 청문 보고서가 좀 채택될 걸로 생각했는데요. 오늘 하루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드리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일관되게 느끼는 감정들이 뭐냐면 공적인 자리에 있으면 끊임없이 개인과 가족의 사익을 취하는 거예요.
직업 지금까지 몇 가지 직업 하셨습니까? 직업이요. 지금까지 거친 직업이 뭡니까? 직업이 산업부 공무원하고 교수하신 거죠. 두 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자 봅시다요. 산업부 공무원 하시면서 해외 유학 갔다 다녀왔죠. 박사학위가 따갖고 왔죠. 끝나자마자 카이스트 교수로 갔죠. 결국은 공직을 대한민국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서 결국 박사학위 따는 과정으로 가서 이용을 못한 거고, 두 번째로 교수로 간 이후에도요. 산업부 장관의 자문관, 신산업인간협의 위원, 신성장위원 위원장, 민간인 신분할 수 있는 정부 요직은 다 차지했습니다. 그 동시에 대기업 사회이사, 자산운용 자문위원으로 고액 연봉도 받았습니다. 이게 후보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또요, 교수로 재직하시면서도 관사에 거주하셨죠. 관사에 거주하셨잖아요. 안양에 집 있죠. 맞습니다. 예. 안양에서 서울까지 출퇴근 못합니까? 대부분 직장인 출퇴근 다 합니다. 자, 자녀분 둘 다 대원으로 졸업했죠. 안양에 살았으면 대원에 갈 수 있을 수가 없습니까? 안양에서는 학교까지 1시간 45분 내지 2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하루 4시간. 저도 서울에서 주말부 하면서 출근 유래로 1시간 반씩 거쳐했어요. 왜 후보자는 못합니까? 그리고 자녀가 지금 그 서울에 거주하는 관사에 거주기 때문에 대원에 간 거 맞잖아요. 틀립니까? 안양에 살았으면 대원에 못 가죠. 대답 좀 해보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집 위치하고 학교 선택하고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엔 아니, 안양에 살았으면 외고를 못 간다니까. 서울 대원외고를. 지역에 외고가 있으면 서울의 대원외고를 입학이 안 돼요. 관사에 몇 년 살았습니까? 15년 좀 넘게 살았습니다. 지금 16년 가까이 관사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오래 거주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보다 오래 산 분이 한 분 계신 한 걸로 분 알고 있죠. 있습니다. 평균 예, 거주가 몇 년입니까? 못 들었습니다. 그분은 5년인데 평균 거주 기간이 몇 년이냐고요. 관사에. 다른 교수님들은, 직원들은 예, 제가 통계는 내보지 않았습니다. 5년, 6년입니다. 관사 거주 가장 두 번째로 많이 거주했어요. 16년 동안. 그러면서 아직 두 명 다 대원에 보낸 거라니까요. 결국은 산업부 공무원 시절에도 카이스트 교수 시절에도 철저하게 가족과 사익을 취했다고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2013년도 동아일보에서 10년 뒤에 한국을 빈댈 백인에 선정됐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10년 뒤 좌상이 뭐냐는 질문에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서 이런데. 예, 2013년이라 10년을 말씀하시는데 기억이 안 나십니까? 한 10년 전에 일이라 어떻게 썼는지는 잘 10년은 바뀌는 겁니까? 물론 언론이 받아 썼을 텐데 어떻게 썼는지 제가 정확히 잘 기억이 못합니다.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 사회가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도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자신의 신념과 철학을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신념과 철학은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사회 전반적인 전문성이 높여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이제 소개해 주시죠. 다시. 한국의 지식인들이 보수 등 외형적 직책으로 대변되고 이에 만족하기보다는 진정한 학자로서의 내면적 실력을 추구하는 문화가 확산됐으면 한다. 답변이었습니다. 이게 기억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자산품 잊으셨습니까? 예, 저 나름대로는 학문 연구에 매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잠깐 붙잡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게 공부한 사람입니까? 가치와 신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현장 공무원과 카이스트 교수를 거치면서 그렇게 개인의 이익에 충실했던 것이 이게 맞는 상입니까? 10년 자상이? 제가 말씀드린 공부하는 사람은 어느 분야에 있든 자기 분야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생각으로 했고요. 꼭 학교에 있다, 학생이다 이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카이스트가 창업 많이 하죠, 학생들이. 우리 교수님께, 우리 후자께서 교수 직분으로 학생이 창업하는 데 도와준 게 하나도 있습니까? 카이스트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MBA 과정 강의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교수가 강의하는 거 당연한 업무예요. 다른 교수님들은 시간이 남아도 학생들 자극지도 합니까? 창업 중일때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카이스트는 창업 지원 시스템이 대학마다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경영대학은 기술 분야가 아니라서 직접 그 실습을 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없고요. 앞으로 창업할 수 있는 기업가를 기르는 강좌를 많이 개설해서 그걸 통해서 학생들한테 경영 지식을 전파하는 게 하나의 역할입니다. 물론 저희 경영대학 학생들도 예를 들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얘기를 다른 교수님들은 어떻게 하셨는데 총장께서 다른 기업들 사회이사 활동하시면서 외부 돌아가시는 동안 학교 내에서 학생들한테 공부가 꿈이라는 분이 학생 창업지도 하나도 안 하고 MBA 과정이 강의했으니까 난 창업지 한 거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도 이거잖아요? 창업에 기여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수가 자기 강의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외부에서 사회사하고 작년 동안에 그렇게 업대 연금 받고 다니면서 한 동안에 학생 창업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삶이 쉬운 거 아닙니까? 네, 아닙니까? 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산업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내일부터 대통령이 계신 거죠. 저는 아무리 민주당이 반대하도 장관 임명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장관 되시더라도 지금처럼 살아신 대로 장관 업무 수행은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산업 정치가 충분한 장관에 계시면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생존하고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고민하고 공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